오늘 고공비행의 주제는요. 다시 한반도 운전대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한 EU 화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대선 이전에 북미 대화 노력을 더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면서 한국도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냥 말만이에요. 실제 무슨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미국 쪽에서 이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현지 시간 6월 30일 한국 전쟁에 대한 화상 세미나 축사를 통해서 한 말이 이제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뭐라고 그랬죠? 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은 더디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하에 의무를 준수하면서 지속적이고 실질적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간에 좀 다소 무관심했던 태도에서는 좀 변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스티븐 비건도 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이르면 이번 달 초에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이제 양국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코로나19 등의 이제 문제 때문에 14일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면제하는 방안을 이제 당국하고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이제 폭파한 직후에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가서 비건 부장관을 접촉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 한미 양국의 어떤 이 업무 논리로만 보면은 지금 비건 부장관이 방한을 하는 것은 좀 자연스럽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북한하고 접촉을 해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가능성은? 이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건 부장관이 최근 싱크탱크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어렵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이제 전해드리면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정상회담은 어렵다. 그래서 미 대선 전에는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외교를 향한 문은 계속 열어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발언만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 조건을 해결하면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제 좀 그런 계산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 준비 그리고 이를 위한 지원이 있으면 좀 장애 요소가 하나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정치적 계기들이 있으면 또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점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중재자 역할이 또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북한은요? 북한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좀 군사적 긴장 조성 행보를 일단 보류한 상태인데 뭐 이 방향으로 계속 가면 결국 미 대선 전에 어떤 대형 군사 도발 뭐 이런 형식으로 귀결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중재자 역할을 강화하는 남북미 대화 구도 여기에 복귀하는 걸로 이제 좀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이 연합뉴스가 주최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변해야 한다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통신선을 복원해서 전향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즉 이것도 이제 북한의 어떤 태도를 돌려 세우기 위한 목적의 그런 이제 의견이다 이렇게 볼 수가 근데 있겠죠. 트럼프 재선이 거의 뭐 어려워진다 이런 전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날까요? 그래서 그것이 좀 어렵다라는 관측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뭔가 합의는 어렵다라는 전제를 갖고 북한이 이번 국면을 만들었다라는 해석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금 뭐 당선이 된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전향적인 어떤 대북 정책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오바마 정권 때 했던 전략적 인내보다는 조금 더 뭐 유연한 수준에서 그칠 거다 이런 전망이 또 지배적인 건 역시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북한이 일단 대화에 나서는 게 낫다 이런 방향으로 설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아직은 뭐 손에 잡히는 게 없네요. 그나저나 우리 외교 안보 라인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통일부 장관 이인영 의원설이 강해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후임으로 청와대가 이인영 의원을 검토하면서 인사검증을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인영 의원 지난해 원내대표를 맡았고 4선 의원인데다가 당내에서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위 위원장을 맡은 바도 있어서 나름 이제 무게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는 것이죠. 이외에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서훈 국정원장으로 이제 교체를 검토한다거나 정경도 국방부 장관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교체를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석 이름도 나오던데요. 언론 보도 종합하면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대북 관계와 관련된 역할을 맡아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청와대 및 여권 내에 지금 상당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먼저 앞서 서훈 국정원장의 후임으로 이제 국정원장을 맡는 방안 이런 것들도 언급이 되고 있고 아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후임으로 가는 방안들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직책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대통령 대북 특보 같은 직함을 좀 맡겨야 된다 이런 견해도 있다는 건데요. 예. 아무래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지난 뭐 정상회담 뭐 이런 과정에서 북측 특히 이제 뭐 김여정 북한 도단한 제의
제1부부장이라든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상당한 신뢰관계를 쌓았다는 점을 반영한 이런 목소리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뭐래요?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은 임종석 전 실장은 국정원장 검토설에 대해서는 다 괜한 소리들이다라고 반응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언론 보도 종합해봐도 이런저런 인사 함합형에 대해서는 지금 거리를 두는 그런 반응입니다. 뭐 이것은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진로를 또 고려한 이제 반응일 테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좀 흥미로운 대목은 청와대의 반응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별 반응이 없었는데 오늘 오후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인사 발표 때까지는 언론이 좀 가급적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런 이제 입장 표명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자꾸 인사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를 하는데 이런 거를 외부에 발설하는 사람은 징계를 하거나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알든 모르든 나는 얘기할 수 없는 처지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하죠? 청와대 관계자들이? 그렇죠. 이건 이례적이고 좀 특이한 메시지인데 아마 그래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지금 부담을 느끼는 상황 이걸 좀 반영한 무슨 뭐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통일부 장관 또는 국정원장 이런 직책들은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망설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일각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청문회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 청문회가 지금과 같은 특히 뭐 국회 상황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이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로 이제 가는 것도 이걸 피하는 자리로 이제 트는 것도 다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임종석 전 실장이 나름대로 대권 주자이고 또 이 정권에서 어떤 대북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지금 이제 보수야당은 이 정권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쟁점을 만드는 것이 부담스럽다 아마 이런 생각이겠죠. 하지만 지금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을 피하지 않고 행동하는 게 국민들에게 더 좋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대권 주자로 분류가 돼요? 뭐 언론은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뭐 그렇게 확신해서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대권 주자 여부는 또 해석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여론조사상에는 한참 밑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